충북도 또다시 조류 인플루엔자 AI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이 실시됐고 도내 전역에 가금류 이동이 제한됐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겨 집단 감염 전파자로 지목된 70대에게 청주시가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간업체 소각장 이전 신증서를 돕겠다는 5년 전 청주시의 비공개 협약서에 대해 감사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입주한 지 1년밖에 안 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수시로 고장나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지난 2018년 3월 마지막 발생 이후 2년 8개월 만에 충북에서 다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폐사율과 전파력이 강해서 충청북도가 방역에 총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음성 금왕의 한 메추리 농가. 3천여 마리가 갑자기 폐사하며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간이 키트에서 양성이 나왔고 최종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 H5N8형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제 대응 차원에서 이미 메추리 72만 5천 마리를 살처분한 방역당국은 추가 매립에 들어갔습니다. 발생 농가 3km 안에 있는 오리와 닭 사육 농가 4곳, 27만 3천 마리 모두 살처분 대상입니다. 살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반경 10km 안에 있는 55농가 380만 마리는 집중 예찰이 이뤄집니다. 수평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동 제한과 소독 방제, 예찰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역학조사에서는 발생 농가 차량이나 사람으로 인한 감염보다는 철새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만큼 추가 방역도 관건입니다. 충청북도는 기존 43곳이었던 통제 초소와 거점 소독소를 7곳 더 늘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9일 밤 11시까지 충북 전 지역의 가금류 이동도 모두 금지됩니다. 음성의 발생 농가를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나온 만큼 농장마다 전담관을 배치해 현장 점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만큼 점검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삭감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충북에서는 지난 2018년 3월 음성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오리 12,000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 지역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확진 환자가 100명 넘게 나온 제천에서 자가격리 해제를 앞둔 6명을 비롯해 9명이 신규 확진됐고 청주에서는 오창 건강식품업체발 확진 환자의 10대 자녀 등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주에서도 확진 환자의 가족 2명이 각각 확진됐고 장례식장에서 제천 확진 환자를 만났던 단양 60대 등 충북의 확진 환자는 모두 459명으로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접촉자 파악과 함께 일부 확인되지 않은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겨 코로나19 집단 감염 전파자로 지목된 확진 환자에게 청주시가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충북에서는 첫 번째 사례인데요. 가족을 포함해 7명에게 전파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환자는 형사고발에 이어 수천만 원의 배상금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노인보호시설에서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나온 건 지난 8월 28일입니다. 80대와 90대 노인 2명, 시설 직원까지 3명이 같은 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접촉자들을 검사했더니 90대 노인의 며느리도 감염된 상태. 그런데 이 며느리 2주 전 서울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70대였습니다. 앞서 집회 참석 의심자로 분류돼 자진검사 대상이었지만 이때까지 참석 사실을 숨기고 검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집회 참석 이후 청주의 한 병원에 입원해 나흘을 보냈지만 이 사실도 감췄습니다. 같은 병실을 썼던 60대도 감염이 확인되면서 바이러스는 옥천, 대전까지 퍼졌고 7명이 연쇄 확진됐습니다.
청주시는 이 70대를 집단 감염의 지표 환자, 즉 최초 전파자로 판단했습니다. 자진검사 행정명령을 어겨 집단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결론 내고 5,200여만 원을 시에 배상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확진 환자들과 접촉한 수백 명의 진단검사비 등 예고한 대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물어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구상권 청구는 충북 첫 사례입니다. 검사 비용과 자가격리자 이제 발생한 분들 생활지원금이 나가게 됐고요. 방역에 들어간 그런 물품이나 뭐 방역 비용 이런 거 해서 저희가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이미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된 상태. 검찰도 이 여성을 포함해 광화문 집회 참석자 파악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충북 지역 인솔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달 안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디영입니다. 충북도 내 학교들이 거리 두기 2단계 상향에 맞춰 등교 가능 인원을 줄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오늘부터 전교생이 400명을 초과하는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학생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하고 400명 이하만 전교생 등교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는 전교생이 400명을 초과해도 밀집도를 3분의 2까지 유지하면 됩니다. 학생 돌봄이 필요한 특수학교는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합니다. 가뜩이나 소각장 많다는 청주에 소각장 이전 신중서를 돕겠다는 5년 전 청주시 비공개 협약 때문에 소각장 반대 주민들의 공분을 샀었죠. 감사원이 들여다봤더니 현행법상 정찰을 어긴 위법적인 협약이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하루 165톤짜리 민간 소각장 신설이 추진 중인 청주 오창읍 일대. 트랙터를 앞세운 가도행진부터 주말 집회와 허가관청의 항의 시위까지 격앙된 반대 행동이 벌써 수년째입니다. 주민 생존권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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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기름을 부은 건 지난 2015년 이 소각장 짓는 걸 돕겠다며 전임 시장이 서명한 청주시의 이전 협약. 당초 예정 부지인 오창과학산업단지만 벗어난다면 인허가는 물론 업체의 부지와 시설까지 청주시가 매입해주기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비밀 유지 의무 조항이 달린 이 협약은 청주시가 소각장 신설 불가로 입장을 바꾸면서 더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시장님 바뀌었다고 또 뭐 약속이 무효가 되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젠 소각장 더 이상의 용인이 안 된다. 소각장이 워낙에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주민 1,000명의 공익 감사 청구에 따라 이 협약을 들여다본 감사원은 위법적 협약으로 결론짓고 주의 처분했습니다. 예산에도 없는 돈을 집행해야 하는 거라면 지방자치법상 의회 의결을 먼저 거쳐야 하는데 절차를 어기고 제 멋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협약서로 발목을 잡혀 있었잖아, 청주시에서. 그런데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그 협약 자체가 이제 무효로 본다는 자체니까 불허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청주시와의 5년 전 협약대로 소각장 부지를 옮긴 해당 업체는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적 절차를 모두 마쳤고 현재 시장이 바뀐 뒤 신증설 불허로 돌아선 청주시에 의해 도시계획 변경 등 후속 인허가 단계에서 가로막힌 상태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충주시가 9억 원을 들여 택시 감차 보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제 운행 차량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영기 충주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충주 법인 택시 회사들이 확보한 면허 358대 가운데 268대만 실제 운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 의원은 나머지 90대는 휴면 차량이거나 차량 없이 면허만 존재하는 것으로 내년에 30대를 감차 보상해도 실제 운행 차량 대수에는 변화가 없어 혈세만 낭비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수시로 고장난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입주한 지 이제 막 1년이 넘은 신축 아파트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엘리베이터 고장이 반복되고 있는데 참다 못한 주민들이 엘리베이터 전체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 게시판. 엘리베이터 점검 중이라는 사진과 함께 승강기 고장이 일상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6층에서 2층으로 한 번에 떨어지면서 충격이 발생했다.
불안해서 못하겠다는 글까지. 지난 7월에 게시판이 열린 이후 불과 넉 달여 만에 엘리베이터 고장 민원 글만 100건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8월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엘리베이터에 30분 가까이 갇히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출동하시는 분이 처음에 빨리 안 오다가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30분 만에 와가지고 꺼내준 거죠. 승강기 탈 적마다 불안해하죠. 아파트 18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모두 37대. 갑자기 운행이 멈추거나 흔들리는 등 불편함은 일상이 됐습니다. 그 옆라인 엘리베이터 이용해서 옥상으로 다시 이렇게 내려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냥 계단으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해당 건설사는 2달간 전기 담당 직원까지 상주시키기도 했습니다. 최신 기계다 보니까 센서들이 많다. 안전에 대한 센서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이 볼펜이 들어가서 섰다. 핀이 들어가서 여성용 머리핀이 들어가서 섰다. 실제로 지난 9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가 237개나 발견돼 이례적으로 모든 엘리베이터가 조건부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주민들은 불안해서 못 참겠다며 엘리베이터 전체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 측은 설치업체 전수조사에서 일부 부품의 불량이 원인으로 나타났다며 엘리베이터 교체는 어렵다는 입장. 어떤 부품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 주 중에 이제 보수 작업이 끝나면 좀 앞으로 정상적으로 가동될 걸로 좀 보고 있고 이런 문제가 이제 다시 이제 반복되지 않게. 현재 보수 기간에도 고장이 반복돼 민원이 끊이지 않자 승강기안전공단은 다음 달 아파트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제대로 안전 기준을 지켜 보수했는지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